9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국회 무시로 일관하는 행태가 심각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자와 대검, 법무부에 요청한 377건의 자료 중 70%에 달하는 259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국민 앞에 성실하게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자신과의 발언과는 달리 사생활 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그리고 반대인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만한 답변으로 청문회만 잠깐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재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읽힐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둘째, 후보자는 그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권력자에게는 솜방망이, 약자에게는 불방망이의 수사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제격 미달 후보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가 인천지검 검사장 시절 국정원, 정보원의 조작으로 인한 마약 누명을 쓴 일반 국민에 대해 누명임을 알아내지 못한 것도 큰 과실임에도 또한 나아가 누명임이 드러났음에도 6일이나 그 석방을 더 미루었습니다. 인권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의 수장에 오를 후보자가 일반 국민을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가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더욱 가관인 것은 권력자에 대한 관대한 수사 태도입니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재직 시 고위검사에 의한 기자 성추행 사건을 2년 가까이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단체 등에서는 여러 차례 해당 검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였음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선배 검사를 위한 보은성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가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관련해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거액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후보자의 장인이 사망한 후 2년이 지나 20억 원에 가까운 현금성 재산이 추가로 후보자 가족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장인 사망 2년이 지나 갑자기 상속된 20억 원 재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재산이 갑자기 20억 원 늘어났다면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수기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